네,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 0%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지 좀 짚어보도록 합니다. 또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이나 이 유명인 측 주민들은 먼저 맞으려고 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연시 시즌에 우리 모두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중환자실 여유분이 지금 0%다. 이 뭐 LA 타임스가 이 중환자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전했는데 우선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부터 심각한 병세까지 다뤄야 하다 보니까 이 중환자실에는 인공호흡기 같은 좀 특수한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 끊임없이 환자를 돌보게 되는데요. 호흡, 혈압, 혈액순환, 그 외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신체 지표들 이런 걸 네. 계속해서 체크하죠. 그래서 UC 얼바인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 슈르티고일 박사는 원래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1대 1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한 명의 환자가 환자 한 명을 이제 한 명의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을 돌보는 거죠. 또 고일 박사에 따르면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기다리는 동안엔 뭘 필요로 하는지 즉각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더해서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중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만큼 간호사들은 특정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곳이 중환자실이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중환자실의 여유분이 0%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중환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오픈 베드, 그러니까 공개된 병상에 눕힐 수 있고요. 예. 병원의 다른 공간이라는 건 응급 병동 다른 공간일 수 있고 또 병원 내 복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상 자체를 다른 공간에 놓는다는 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갖춘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토렌스에 위치한 하버 UCLA 병원의 빌 스트링어 박사는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점을 꼽았는데요. 단순히 공간과 장비가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 제한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인력 보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다 차게 되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환자를 후송한다는 건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네. 그렇게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료진들부터 지금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앞으로도 순서에 맞춰서 이제 접종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순서를 앞당겨서 먼저 맞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부는 당장 맞기 싫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그 일하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맞긴 맞아야 하는데 아직까진 그렇게 잘 검증된 것 같지 않아서 백신을 그렇게 빨리 맞고 싶지 않다는 한인도 봤고요. 네. 이건 뭐 간호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죠. 반면 또 백신을 빨리 맞고 싶은데 나는 차례가 안 와서 못 맞는다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유층 주민들이 순서를 앞당겨 맞을 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네. 순서를 어떻게 앞당기는 거예요? 자신의 주치의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베벌리힐스 컨시어지 닥터를 운영하는 예산 알리 박사는 유명 인사들을 담당한다고 해요. 예. 아리아나 그란데, 와우. 저스틴 비버. 예, 유명하네요. 네, 이들은 1년에 $2,000에서 $10,000 이상 비용을 지불하고 맞춤형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알리 박사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백 건의 문의 전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문의 전화인지 묘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맞게 해달라, 백신 맞을 수 없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 박사는 LA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를 앞당겨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죠. 네네. 시더 사이나이 병원. 아시다시피 여기는 LA에서 가장 먼저 백신 그걸 공급받아서 다른 병원들에 분배한 곳 중 하나인데요. 네. 시더 사이나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담당하는 제프 톨 박사는 이런 요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시더 사이나이 병원에 기부할 테니까 네. 나 좀 맨 줄 앞에 내세워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얼마나 네.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25,000달러입니다. 네. 물론 톨 박사의 대답은 no, 안 네. 된다였습니다. 그러면 돈 내고 그렇게 백신 빨리 맞는 거 그거 불가능하죠? 네. 1년에 최대 25,000달러 지불하고 24시간 아무 때나 최상급 케어 받을 수 있는 이 의사 환자들은 이미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긴 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다 순서에 맞게 접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주의 접종 순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순위는 1A 그리고 1B로 나뉘는데 예. 1A는 의료진들이죠. 지금 맡고 있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들. 그리고 1B는 이제 환자들인데 그냥 환자들이 아니라 심각한 지병을 지닌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널싱홈 등 롱텀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니어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2순위 근로자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감염에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 또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65살 이상 시니어들, 그 밖에 집단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네. 여기에는 이제 교도소 수감자들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3순위 이제 젊은 층 주민들, 일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런 주민들로 옮겨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백신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AP에서 그런 보도를 했어요. 이 백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이제 위원회가 이번 주말에 긴급 회의를 갖고 이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선순위는 연방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접대하는 그러한 데서 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65살 이상들의 시니어부터 빨리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의견이 지금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순서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일주일 후면은 이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근데 이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지금 나오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지금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연말을 보내는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역시 LA 타임스가 이제 정신 건강 등 그쪽 분야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실은 내용인데요. 네. 먼저 요즘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묵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기쁘지 않은 감정은 그저 숨기려 하고 뭔가 밝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려다 보면 나중에 그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오히려 갈 수 있으니까요.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도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정신건강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인데요. 이번에도 감사에 관한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네, 먼저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부터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예.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일기 적어보라는 조언을 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일기를 저녁에 말고 저녁에 말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아하, 그래서 아침에. 내가 느끼는 좋은 거 그렇게 감사할 것 최소 3가지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운 전통을 만들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스키장에나 아니면 스케이트장에는 못 가지만 하이킹을 하면서 멋진 뷰를 즐겨보고 또 나가서 쇼핑을 못 하지만 가족들과 집에서 베이킹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전문가 권고도 눈에 띄는데요.
머그컵에 초코, 뭐 핫초코 같은 거 따라서 차 타고 드라이브에 나서서 차 타고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장식 꾸며놓는 동네 거기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네.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꼽히죠. 네, 며칠 전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금만 몸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네. 여기서도 그저 매일매일 몸을 좀 움직여보라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누가 산책 갔다 와서 나 산책 갔다 온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지요. 네. 산책 그렇게 해서 걸어보라고 네. 조언을 했고요. 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금방 불안감 같은 걸 가라앉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호흡 이것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